차트 얘기할게요. 자, 차트는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숫자로 돼 있으니까 몇 개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많으면 눈으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차트입니다. 차트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추세나 유형 같은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간결하게 요약할 수도 있어서 차트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이 차트를 만들려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원본이죠. 이 원본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 있고 원본이 있어야지만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나중에 차트를 만들어 보실 건데 이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도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차트는 2차원하고 3차원으로 구별이 돼요. 네, 지금 보여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는 별도로 표시하는 차트 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름하고 합계를 잡아 볼까요? 합계 이렇게 두 개 잡을게요. 이름은 그냥 드래그 하시고 합계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메뉴 중에 삽입에 가시면 차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차트 그룹에 보시면 세로막 대형. 그 세로막 대형은 2차원 세로막 대형, 3차원 세로막 대형이 있고 가로막 대형은 2차원 가로막 대형, 3차원 가로막 대형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는 건 이제 트리맵하고 썬버스트라고 하는 차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 보셔도 되고요. 그 앞쪽에 추천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삽입에 가시면 차트 그룹이 있죠. 차트 그룹에 구별이 돼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또 추천 차트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추천 차트, 모든 차트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차트에서 보시면 세로막 대형,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꺾은 선형, 뭐 썬버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로막 대형부터 혼합까지가 차트의 종류이고 세로막 대형 보시면 그 세로막 대형 안에 묶은 세로막 대형, 그 다음에 누적 세로막 대형, 100% 기준 누적 세로막 대형 이런 거는 2차원. 그 다음 뒤에 있는 이런 거는 3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거하고 같은 거라고요. 이걸 모아서 보느냐 따로 보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씩 눌러보세요. 이게 차트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그 유형별로 사용하는 게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로부터 깔때기형까지는 정해진 걸 쓰는 거고요. 혼합은 섞어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잡았으니까 혼합은 안 돼요. 적어도 혼합을 하려면 두 가지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이름, 중간, 기말, 합계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까요? 그래서 추천 차트 한 다음에 이제 모든 차트에 가서 혼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간은 뭘로 하고 기말은 뭘로 하고 이제 차트의 종류를 각각 고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합을 제외하고는 다 한 가지 형태로 차트를 만들 때 쓰시는 거고 마지막에 보이는 혼합만 섞어서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세로막 대형을 할게요. 자, 세로막 대형해서 첫 번째 누적 세로막 대형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하나를 잠깐 수정해 볼게요. 합계는 계산이 된 거니까 여기 중간 점수 있죠? 첫 번째 사람의 중간 점수가 25점인데 이거를 100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100으로 바꾸고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막대기가 쭉 올라간 게 보이세요. 값을 예를 들어서 50이면 50 이렇게 수정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값이 수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차트를 작성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요. 이 원본 데이터의 이 숫자를 제가 이제 바꿔봤잖아요. 바꾸면 차트도 여기 모양이 같이 바뀌죠. 막대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죠. 2차원하고 3차원이 있는데 이렇게 평면으로 된 건 2차원이고 얘를 한번 옮겨 볼게요. 얘 누르시고 하나 보실 게 있는데 자, 차트는 이 차트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차트 디자인하고 서식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면 보이고 차트를 선택을 안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걸 보실 거예요. 빈 곳에다 클릭하니까 메뉴 없어졌죠. 다시 클릭하면 생기죠. 여기 안에 보면 차트 디자인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차트 이동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새 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차트를 넣고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 워크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새 시트라는 걸 한번 해볼 거고
이름이 차트 1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차트만 아주 큼지막하게 나오시잖아. 이걸 차트 시트라고 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워크시트가 아니라서 요 밑에 보시면 차트 1이라고 이름이 나오십니다. 시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차트만 크게 보여주는 차트 시트가 하나 있고 자료가 각각 있는 이렇게 칸칸이 들어있는 시트 있잖아요. 요건 워크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시트는 이렇게 차트만 크게 나오는 차트 시트와 이렇게 칸칸이가 보이는 워크시트로 구별이 된다라고 하나 알아두시고 차트만 별도로 표시하는 차트 시트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차트를 만들 때 우리가 처음에는 차트를 골랐는데 바로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차트 만드는 거 단축키 두 개 보실 건데 하나는 F11이고 하나는 Alt F1인데 다시 이름하고 중간하고 기말 출석 합계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F12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때요? 바로 차트 시트에 차트가 만들어져요. F11은 차트를 별도의 차트 시트에 차트를 만들어요. 근데 그 기본 차트가 뭘로 되냐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져요. 이번에는 Alt F2를 한번 눌러볼게요. Alt F2를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번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만들어지죠.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F11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별도의 차트 시트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기본 차트가 뭐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마찬가지로 Alt F11 누르잖아요. 차트가 만들어져요. 어디예요? 원래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기본 차트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차트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좀 많이 숨길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숨겼어요. 자, 숨기게 할게요. 숨겼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숨은 거가 차트에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 Alt F1 눌러볼게요.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어때요? 숨겨진 거는 다 빠지고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숨겨진 거는 차트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숨겨진 행이나 열은 데이터 차트에 표시가 되지 않고 빈 셀이 있는 경우는 빈 셀만큼 사이가 벌어져서 표시가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대운의 기말 점수를 한번 지워볼게요. 기말 점수를 딜리트하고 지우면 주황색 막대기 하나가 지워진 게 보이세요? 그 주황색 막대가 이대운의 기말고사 점수인데 이게 비어 있으면 이렇게 요 칸이 비게 된다. 막대가 비게 된다. 이런 거예요. 만약 50이라고 쓰면 다시 막대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빈셀이면 그만큼의 간격이 벌어져서 표시가 되고 사용자가 만든 차트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차트를 등록을 한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추천 차트에 들어가서 모든 차트에 가면 여기 서식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만든 차트가 있는데 그걸 서식 파일로 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등록하게 되면 모든 차트에 서식 파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차트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차트의 구성 요소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제목. 여기서는 외상 매출처 대장이죠. 차트 제목. 바깥의 큰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전체 큰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영역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안에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여기 위에 나오는 요게 뭐예요? 제목. 요게 차트 제목. 이 아래쪽에 이름처럼 저는 지금 없는데 이거를 축제목이라고 해요. 축제목. 이건 가로에 있어서 가로 축제목. 이쪽은 세로에 있어서 세로 축제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옆에 보이는데 저한테는 여기 밑에 보이는 요게 범례고요. 범례. 여기 저한테는 지금 없는데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표. 요게 데이터 테이블. 요 위에 나오는 거 있어요. 요 숫자는 데이터 네이블. 여기 선 하나 쭉 그어져 있는데 요거 추세선. 여기 중간중간에 선 하나씩 보이죠? 눈금선. 이렇습니다. 차트 요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차트 문제 중에 이제 설명을 쭉 써놓고 잘못된 거, 잘된 거 이런 거 찾는 것도 있는데
차트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 없는 요소가 뭐냐고 묻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지금 차트 제목 있고 범례 있고 눈금선 있고 되나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데이터 레이블 없고요. 데이터 테이블 없고요.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도 없습니다. 그런 건 조금 이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제 만들어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소 이름을 알아야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소 이름 잘 알아두시고 여기하고 요 아래쪽을 비교하셔서 차트 영역이 어디, 그림 영역이 어디, 차트 제목, 그 다음에 눈금선, 세로 갑축, 가로 항목축, 데이터 계열,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요소, 범례, 데이터 테이블 추세선까지 이런 요소들로 차트가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트 편집 부분 보실게요. 차트 종류 변경부터 보실 건데 메뉴는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차트 선택하면 위쪽에 메뉴가 차트 디자인하고 서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잘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차트 편집 일부분은 이 위에 나오는 차트 디자인하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서식하고 차트 디자인 가셔서 그 차트 종류 변경은 자,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디자인의 종류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안에서 나오시는 첫 번째, 지금 저희는 세로막 대형 중에 첫 번째가 선택이 된 거고요. 이걸 이제 가로막 대형으로 예를 들어 바꾼다라고 하면 가로막 대형에서 그 중에서도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차트의 종류가 바뀌죠. 차트 디자인의 종류라고 하는 그룹에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변경하는 거는 이 차트는 원본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어딜 잡고 했냐면 여기 이름하고 중간 그 다음에 기말에 출석 합계까지 이렇게 잡았거든요. 범위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범위를 바꾸고 싶으면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걸 이용해서 범위를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 변경하는 거는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의 데이터 선택에 가서 원본을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고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여기 차트 데이터 범위라고 나오는 요거 있죠? 요게 요 차트의 범위이면서 여기 잘 보시면 점선이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점선 돌아가는 게 차트의 범위인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지우고 범위를 제가 이번에는 그냥 이름하고 합계만 줄게요.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자, 바꾸고 나서 확인을 하면 차트가 바뀌는 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원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트의 모양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차트의 원본을 바꾸려면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렬 전환은 그 앞에 있는 행렬 전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행렬 전환을 해보면 뭐가 바뀌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축하고 여기 범례라고 보이는 부분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름하고 합계라고 나오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축 이름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하고 이게 왔다 갔다 바뀌는 게 보이실 거라고. 누르신 다음에 차트 디자인의 행렬 전환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름하고 합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신다고요. 자, 이거를 행렬 전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렬 전환 하실 일이 있으면 디자인의 데이터의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변경하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의 여기 위치라고 하는 곳에 가면 차트 이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자, 여기를 눌러서 어디로 가게 할 건지를 알려주고 확인하시면 되세요. 위치 변경하는 거는 차트 디자인의 위치의 차트 이동. 차트 디자인의 위치의 차트 이동.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거를 하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셀에다가 맞춰서 차트를 크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트를 제가 이제 대충 놨으니까 이 차트의 끝을 여기 셀의 끝에다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서리 점 가지고 크기 조절을 할 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 조절하는 화살표가 됐을 때 Alt 누르고 드래그 하면 셀에다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차트에 모서리 꼭지를 잘 맞추면 양쪽으로 된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이때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맞추면 셀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드래그하면 셀에다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데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요 모서리 꼭지 있죠. 이 모서리 꼭지를 요 각각의 셀의 꼭지 부분에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야 이게 딱 맞추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셀에다 맞춰서 차트 크기를 조절을 하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야지 셀 끝에다 정확하게 맞춰서 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 추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차트 만들 때 이름하고 합계만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간에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하고 복사한 다음에 이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이 중간 점수가 이 차트로 들어오는 게 보이세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기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기말을 복사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회색 막대 추가로 생긴 거 보이시죠? 그게 기말 점수인 거예요.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기존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만약에 데이터 변경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했냐면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 가서 바꾸는 거예요. 원래 차트 범위는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 범위를 저희가 잡아줘야 돼요. 고치거나. 그런데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블럭을 추가로 잡아서 복사한 다음에 차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V 하면 이제 노란색 막대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가할 때는 기존의 데이터 변경을 하는 데는 원래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인데 직접 하려면 추가할 데이터 범위를 복사한 다음에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차트 종류를 잠깐 세로로 한 번만 다시 바꿀게요. 이번에는 추세선 얘기하겠습니다. 추세선은 뭐냐면 이제 이게 올라가는 추세다, 내려가는 추세다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네, 이 추세선을 만들려면 자, 클릭해서 차트 디자인에 보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 자, 내가 차트에 요소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아까 제가 왜 차트에 요소가 많다고 했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추세선이 나왔으니까 추세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주황색 막대를 하나 고를게요. 자, 주황색 막대 하나를 고르고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고 추세선에 가서 그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이라고 하는 작업창이 뜨거든요. 보면 추세선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지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 제곱, 이동 평균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선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형 누르니까 자 이게 그 주황색 막대는 내려가는 추세예요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지수로 하면 또 지수로 바뀔 거고 선형으로 하면 또 선형으로 바뀔 거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로그 하면 약간씩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눌러 보시면 위에 주황색으로 된 선이 생긴 게 보이시는데 이걸 추세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넣는 게 추세선이다. 이 선을 추세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차트 디자인에 가면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어요. 거기에 추세선.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런 거예요. 자, 눌러서 추세선에 가서 원하는 추세선을 넣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추세선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3차원, 방사형, 원형, 도넛형, 포면형 이런 차트에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이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3차원은 추세선을 넣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걸 이제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세선에 사용된 수식을 추세선에 함께 차트에다가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쪽 아래쪽에 보면 수식을 차트에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 추세선을 만들 때 썼던 수식이 있는데 그거를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체크하면은 추세선에 이렇게 씩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점선으로 된 주황색이 추세선이고 이게 이 추세선을 만든 식이에요. 이런 거를 표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하려면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추세선 서식에 있는 아래쪽에 수식을 표시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추세선 수식도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회전 얘기할게요. 자, 3차원 회전을 하려면 이게 평면이면 안 돼요. 차트 자체가 지금 이제 2차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차원이기 때문에 입체로 바꿔야 되겠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차트 종류를 바꿔야 돼요. 그 차트 종류를 3차원인 걸로 할게요. 자, 세로막대형 중에 3차원 묶음막대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입체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차트 디자인의 종류에 차트 종류 변경을 해서 여기에서 2차원 대신에 3차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했어요. 이걸 해야지 회전이 되니까요. 3차원 회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3차원 회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3차원 회전 누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또 작업창이 바뀌어요. 자, 3차원 회전에서 X회전, Y회전, Z회전. 평면은 X하고 Y축밖에 없는데 입체는 Z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죠. 제가 조금 옮겨볼까요? Z축을 값을 이렇게 옮기면 보이시죠? 도는 거. 네, 이런 값에 따라서 회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그 3차원 회전은 당연히 3차원 차트에서만 되는 거죠. 3차원 차트의 높이, 원근감, X, Y축, 회전각도 같은 거를 변형할 수 있는 게 3차원 회전이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3차원 회전이라는 메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차트 요소를 추가하는데 데이터 레이블을 넣고 여기서 데이터 설명선밖에 없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보세요. 지금은 데이터 레이블이 없음 아니면 설명선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차트 종류를 평면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을 때 다시 데이터 레이블을 보시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보이세요? 이런 요소들도 차트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 요소들이 차트 종류에 따라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선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선, 음선 이런 거 안 되죠. 요 차트, 세로막대 차트인데 입체가 아니고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 뭐 선이라던가 양선, 음선 이런 게 안 돼요. 그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3차원일 때는 데이터 레이블이 아까 없음하고 데이터 설명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가운데 뭐 양쪽 끝에 축에 가깝게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시잖아. 바깥쪽에 지금 달려있는 숫자 보이시죠? 이게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어떻게 넣는지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데이터 테이블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차트 선택해서 요소를 추가하는데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와 함께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차트 아래쪽에 뭐가 생겨요? 표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생기죠. 자, 이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테이블 뭐 이런 거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눈금선도 필요하면 넣을 수 있고 축 제목, 차트 제목 뭐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범례 위치 변경하는 건데 범례 위치는 이게 범례예요. 요 밑에 있는 거. 자, 이 범례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를 가요. 여기에 가면 범례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보낸다거나 위쪽으로 보낸다거나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 중에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하니까 범례가 이렇게 밑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중요 표시 나온 이게 뭐냐면 범례를 할 때 여기 디자인에 범례를 위로 넣는다, 아래로 넣는다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동을 하면서 알아서 다 조절이 되는데 위쪽으로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다 알아서 조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직접 끌면 조정이 안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범례의 위치를 메뉴를 이용해서 변경하면 나머지들이 다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끌어서 이동을 하면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차트 제목을 하나 넣어보고 제목을 바꿔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제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를 해서 차트 제목을 누르면 자, 차트 위 이런 것들이 생겨요. 차트 위 하면 위쪽에 이렇게 차트 제목을 넣는 박스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양 과목 성적이라고 제목을 주는 거죠. 지금 넣은 게 뭐예요? 차트 제목이고 이 차트 제목을 넣을 때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 해서 제목을 넣으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바꾼다 그런 얘기죠. 축 서식을 변경을 한다. 이거는 축이 여기 이제 이쪽이 세로 축인데 이 세로 축을 제가 더블 클릭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또 여기 작업창이 뭘로 바뀌어요? 축 서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목을 선택하면 차트 제목 서식이 나오고 축을 누르면 축 서식이 나오고 이게 데이터 테이블이죠. 이거 누르면 데이터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 막대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 이 범례 누르면 범례 서식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나오는 작업창은 여기에 나오는 객체가 선택이 되면 차트 안에 어떤 요소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다 표시가 된다고요. 바꿀 수 있는 게 다 이 오른쪽 작업창에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축서식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 축서식을 누른다고요. 그러면 여기 축서식이 바뀌죠. 단위 좀 한번 바꿔볼게요. 0부터 10, 20, 30에 90까지가 있는데 제일 끝에 축 옵션이라는 데를 들어가시게 되면 최소값을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하고 단위가 지금 10씩 건너뛰는데 이거를 기본 단위라고 해요. 이걸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로 하고 기본 단위를 제가 2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면 0부터 100까지 해서 단위가 20씩 건너뛰는 게 보이시지? 자, 이게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축을 변경을 하실 일이 생기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오도록 더블 클릭을 하고 오른쪽 축 서식의 축 옵션에 축 옵션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축 옵션을 누르시면 최소, 최대, 기본 단위 뭐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 있고 표시 단위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눌러가지고 단위를 몇 단위로 나타낸다. 값이 커지면 다 표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1000단위다, 100만 단위다 이런 걸로 표시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는 그 축서식 변경은 세로에 나오는 요 축 있잖아요. 요 축의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축서식 창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축 옵션에 가면 이제 최소, 최대, 기본 단위, 그 다음에 표시 단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은 어딜 얘기하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회색 선 보이실 거예요. 그 회색 선이 눈금선이에요. 자,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주눈금선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 눈금선에 뭐 만약에 선의 색깔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 페인트통 눌러서 실선으로 하고 선의 색깔을 뭐 제가 잠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시라고. 그럼 이렇게 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빨간 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눈금선도 눈금선을 클릭해서 나오는 이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필요한 걸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순서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잠깐 데이터 테이블을 없음으로 해서 밑에 없앨게요. 이게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합계가 먼저 나오고 중간, 기말, 출석 순이에요. 이게 범례인데 이 범례는 파란색이 합계고 주황색이 중간이고 회색이 기말이고 노란색이 출석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온 막대 순서가 합계, 중간, 기말, 출석 이렇게 나왔잖아요. 합계를 제일 뒤로 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합계를 제일 뒤로 빼고 싶어요. 그럼 이제 뭘 바꾸는 거예요? 계열의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 계열 순서 변경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이는 요게 순서예요, 순서. 제가 합계만 밑으로 내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합계를 눌러서 밑으로 가는 화살표. 여기 옆에 보면 이제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요 화살표 두 개가 올리고 내리고 싶으니까 합계를 밑으로 내려서 중간, 기말, 출석, 합계가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파란색 막대가 원래 맨 앞에 있었는데 제일 뒤로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들어온 데가 데이터 선택이에요. 데이터 선택에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에 오셔서 여기 있는 순서를 맞추는 거라고요. 원래 있던 합계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렸죠. 그때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계열 순서 변경은 데이터 선택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나오거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메뉴로 보면 이렇게 가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똑같은 거 있습니다. 원본을 변경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이렇게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어디냐면 잘 보세요. 이 바깥에 큰 영역은 차트 영역이고요. 이 안에 영역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를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와요. 올리면 위에는 차트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림 영역 이렇게 나오시죠? 그림 영역은 여기도 역시나 더블 클릭하면 이쪽에 그림 영역 서식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필요한 거를 수정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간격 너비랑 계열 겹치기를 좀 보실 건데 이건 뭐냐면 간격 너비는 이 이대훈하고 전세인인가요? 그러면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황서연 사이에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잖아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격 너비라고 해요. 계열 겹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열 겹치기는 요 막대랑 요 막대 사이를 겹치는 걸 얘기해요. 막대하고 막대 사이를 겹치게 하는 거, 그걸 계열 겹치기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요 파란 막대를 하나 고를게요. 앞에 있는 파란 막대 하나를 골라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오른쪽에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계열 겹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계열 겹치기가 0이란 얘기는 요 두 개의 계열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한 50 정도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막대들이 반씩 겹치는 게 보이세요? 요걸 계열 겹치기.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여기 사이를 간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간격 너비가 원래 얼마냐면 저는 219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219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최소로 줄이잖아요. 최소로 줄이면 0이 돼요. 0이 되니까 어때요? 막대기들이 다 붙어서 간격이 하나도 없고 최대로 올리잖아요. 그럼 500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500까지 되죠. 그래서 아주 간격이 넓어지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 간격 너비를 작게 할수록 막대가 너비가 넓혀집니다. 막대의 너비가 넓혀지고 간격을 최대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막대들이 어때요? 막대들이 좁아져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수정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간격 너비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로 하시면 얼마예요? 500. 이런 값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에 간격 너비랑 계열 겹치가 나오는데 막대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계열 겹치기는 막대하고 막대 사이의 겹침 정도를 얘기하고 간격 너비는 데이터하고 데이터 요 막대 사이의 간격을 얘기한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를 어느 값까지 조절하실 수 있는지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던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계열 겹치기는 항목들이 겹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까지 자, 이걸로 조정하시면 되고 양수로 하면 겹쳐지고 음수로 하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막대하고 막대 사이 간격 여기를 얘기한다고 알아두시고 0부터 500까지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수치가 커지면 막대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막대의 너비가 줄어든다. 자, 요거까지를 같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을 곡선으로 변경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곡선은 이제 이런 막대에서는 안 보이니까 제가 차트를 꺾은 선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차트는 오른쪽 버튼 눌러도 차트 종류 변경이 있어요. 그 차트 종류 변경에서
이걸 제가 꺾은 선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 변경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일부러 했어요.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점하고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들이 아주 뾰족뾰족한 거가 보이실 텐데 이 차트 선 하나를 클릭을 하고 이쪽 밑에 보시면 완만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체크하면 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선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바뀌시는 게 보이세요. 데이터의 계열을 곡선으로. 원래 점하고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완만한 선을 체크하시면 곡선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계열을 곡선으로 변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례 서식 변경하는 건 요거죠, 요거. 이게 범례인데 자, 범례 서식을 변경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범례를 누르시잖아요. 자, 이 범례를 누르면 이 작업창이 뭘로 바뀌어요? 범례 서식으로 바뀌어요. 범례 서식으로 바뀌어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범례를 다양한 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기본값으로 돌리는 건데 이걸 선택을 하시는 거는 서식에 가시면 돼요. 자, 서식에 가서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스타일에 맞게 다시 설정이라고 클릭해 주시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죠. 원래 기본값으로 돌리고 싶으면 그 차트 디자인 옆에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 가서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스타일에 맞게 다시 설정 이거 눌러주면 기본값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